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지도사의 한병준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개념을 통해서 빅데이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빅데이터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빅데이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 빅데이터, 영어로는 빅데이터라는 말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죠. 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처리 응용 소프트웨어가 처리하기에 매우 거대하거나 복잡한 데이터의 집합을 뜻합니다. 이때 거대하다는 뜻으로 large라는 형용사가 붙는 경우가 많고, 또 복잡하다는 의미로 complex라는 말이 붙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대한 데이터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다양한 빅데이터 처리 방법들이 있음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과거의 방법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또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면서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 정보통신 기술의 주도권이 데이터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흔히 데이터의 여러 가지 단위들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 제타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타, 데이터 시대에 돌입을 하였고, 이 말은 즉 현존하는 데이터를 이제 모두 세어보았을 때 약 1제타바이트를 초과하는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편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자격증, 다양한 학습 과정을 모바일 기기로 학습하고 계실 텐데, 이러한 모바일 시대가 돌입을 하면서 스마트 시대에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시대는 미래의 경쟁력과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빅데이터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PC의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의 시대에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가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데이터들을 모두 모아두고 관리하고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을 토대로 정보를 나누기 위한 통신 방법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는 아직은 PC, 즉 개인용 컴퓨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 통신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기의 PC 통신은 굉장히 느린 통신 방법을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데이터를 한 번에 우리가 단위 시간당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하나하나의 규모가 작고 교류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인터넷 시대가 도입되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우리 집안 곳곳에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쉽게 인터넷에 접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보기 위해서 정보가 한 곳에 모이는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들 중 가운데 유명한 것이 바로 포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였고, 또 절대적으로 데이터의 교류량이 증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시대에 뒤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는 데이터를 향유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시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바일 시대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모바일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바일 시대에 돌입하면서 또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SNS 서비스라고도 일컫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데이터의 양이 거대해지고 그 데이터의 교류의 정도 또한 빈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개념이 정립되고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모바일 시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이 시대가 바로 스마트 시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대의 주요한 키워드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같은 기술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요. 또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사물들이 지능을 가지는 시대가 되어서 그 사물들로부터 생겨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성, 소위 3V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3V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성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요,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정보량이 증가를 함으로써 데이터의 처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첫 번째 특성은 바로 규모, 볼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성, 버라이어티인데요. 빅데이터 시대에 돌입하면서 로그, SNS, 그리고 소비 등으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다양한 데이터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 방법론 등에 대한 필요성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특성은 속도, velocity입니다. 자, 속도가 중요해진 것은 아까 전에도 한번 언급하였던 사물인터넷, IoT,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의 송수신 방법 중에 하나인 스트리밍으로 인해서 실시간 정보와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하는 플랫폼이 필요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성, 규모, 볼륨, 다양성, 버라이어티, 그리고 속도, 벨로시티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언급한 빅데이터의 3V 말고도 새로운 특성이 4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정확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을 했을 때는 veracity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용어가 되겠는데요. 한번 그 뜻을 알아보도록 하죠. 이 정확성은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즉, 여러분이 거대한 데이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거대한 데이터는 항상 신뢰가 있는 데이터라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러한 정확성은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품질에 대처하는 방법론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value입니다. 그 뜻은요, 데이터의 트렌드, 감성, 그리고 진실성, 진정성, 개인의 취향 등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변화하는 대규모 데이터 시대에 가치의 필요성이 증대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용어는 가변성, 즉 variability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맥락, 즉 컨텍스트에 따라서 의미, meaning이 변화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meaning, 의미가 변화하는 것 때문에 데이터의 본래의 의미를 찾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가변성이라는 용어를 토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특성은 시각화, visualization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분석으로부터 얻어낸 다양한 결론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표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를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화면에 표시를 한달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용어를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시각화, visualization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새로운 특성들을 포함을 해서 빅데이터의 특성은 모두 7개의 V로 이루어집니다. 이 7개의 V를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3가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각각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형 데이터, 영어로는 structured dat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필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뜻합니다.
여기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고 변화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정형 필드를 활용을 하는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기존의 방법론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형 데이터, 영어로는 RDBMS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흔히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엑셀과 같은 소프트웨어, 스프레드시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방법론에서 사용을 하고 표현을 하고 분석을 하고자 하는데 사용을 하는 데이터 형태가 바로 고정형 필드 데이터이고, 우리는 빅데이터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정형이다, 변화를 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structured 데이터, 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반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emi-structured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반정형 데이터는 메타데이터, 스키마 등등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ML, 그리고 인터넷 웹페이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웹 언어인 HTML 등등이 바로 반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은 절반을 나타내는 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절반일까요?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정형 데이터와 그리고 이후에 살펴볼 비정형 데이터의 절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형 데이터는 데이터를 넣기 위한 그릇, 필드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룰 비정형 데이터는 그러한 필드, 형태가 전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정형 데이터는 데이터의 형태가 어느 정도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데이터의 형태가 때로는 고정되지 않는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XML과 HTML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그릇을 내가 원하는 필요에 따라서 내 마음껏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의된 그릇에 따라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그릇을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비정형적인 특성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그릇에 결국은 데이터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정형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서 비정형 데이터라고, 반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정형 데이터, semi-structured 데이터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영어로는 unstructured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뜻은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가 아닌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가리켜서 비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께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텍스트 문서가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자주 보시는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 바로 비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는 현 시점에도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여기서부터 데이터의 여러 의미를 추출해낼 필요성이 높게 느껴지고, 그리고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데이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